너무 반시장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양도세 중과해서 오히려 강남 폭등하고 부동산 양극화를 일으킨 주범이 사실 저는 전 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임대차 10년? 아니면 뭐 무한갱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반시장적인 법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양도세 중과가 되면 강남 3구나 용산에 집을 2채 이상, 3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은 양도소득세를 82.5%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파냐고요. 아파트는 망고잼. 오늘 최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네. 전국이 참 어수선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네. 될 거냐? 그 최진건 대표님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지금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죠. 물론 이게 가능성의 얘기지,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이제 약간 자유주의를 더 추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뭐 100%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을 제가 좀 꺼려하는 이유가 너무 반시장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리고 집값은 또 많이 올랐고 전세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양도세 중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해서 오히려 강남 폭등하고 부동산 양극화를 일으킨 주범이 사실 저는 전 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은 죽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 취득세 중과 때문에 다 지방은 안 가고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강남으로 오려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벌어진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강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법안 발의했다가 폐기됐지만 임대차 10년 아니면 뭐 무한갱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반시장적인 법이잖아요. 사실 선진국 중에 전세라는 제도가 없을 뿐더러 무한갱신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누구 집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 지위라는 거의 얘기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들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안 발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고, 저는 최소한 그 10년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누가 전세를 놓냐는 거죠. 다 월세로 놓는 거고, 저만 해도 최근에 그 의정부의 집이 이제 만기가 돼서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탄핵 정부 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월세로 그냥 놓겠다고. 아니, 여차하면 10년 묶일 수 있는데 어떻게 전세 놓겠습니까? 저 같아도. 월세 놓는 거예요. 월세도 뭐 10년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월세는 이제 부담이 다들 나가는 게 있으니까 10년까지 못 채워요, 일반적으로. 10년 하더라도 뭐 2년, 뭐 4년에서 나가는 거고. 근데 전세는 땡큐죠. 10년이면 뭐 그냥 눌러 살면 되는 거니까. 또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임대차법은 네. 그렇게 예상하시고 네네. 네. 정권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문재인 시즌2처럼 이제 법안 올리면 바로 네. 패스. 네. 지금은 거부권이라도 하는데 그렇죠. 거부권이 없어지는 거죠, 뭐. 아파트는 망고잼. 그러면 이제 임대차법은 그렇고 네.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게 네. 종부세나 네네. 보유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예, 그 부분도 있는 게, 지금 종부세 강남에 예전에 이제 뭐 2채, 3채 있으신 분들은 뭐 몇 억씩, 뭐 최소 1억에서 뭐 3억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그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1년에 1억 내는 게 세금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부세로. 사업소득세 내더라도 그렇죠. 힘들고. 물론 이제 집값은 사실 그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은. 강남 집값 같은 경우 뭐 한 10억씩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팔지 않은 재산인데, 팔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매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매년 2억씩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테러를 열어주냐? 그것도 아닌 게, 종부세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3주택부터는 일반세율 45%에 30% 과세 더 됐잖아요. 75%인데 거기에 뭐 농특세라든가 이런 게 붙지 않습니까? 부가세가. 네. 그러면은 10% 더 붙으면 82.5%가 양도세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게 양도세 중과가 해지된 게 아니에요. 유예만 된 거잖아요. 유예만. 유예된 내년까지. 예. 근데 이것도 내년에 5월 9일인가요? 그때가 지나면 사실은 이것도 양도세 중과가 되면 강남에나 강남 3구나 용산에 집을 2채 이상, 3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82.5%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파냐고요. 이거 팔 수 있습니까? 만약 10억 이득인데 8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1억 7,500 남아서 좋다고 하실 분 아무도 없을걸요? 보유세가 올라와서 네. 팔고 싶은데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네. 국가 지분이 85%다. 네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강남의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략이 이거예요. 당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강남이나 강남 3구나 용산에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 왜? 세금 규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지금도 있겠지만 더 강화시켜서 왜냐면 강남 집을 못 사게 하면은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면 제일 손한 지역을 막아버리면 집을 사는 게 수요가 끊기니까 그게 이제 집값의 안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참에 빨리 사야겠구나. 이런 수요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사겠죠. 어떻게든 살려고 할 거예요. 초창기 때 그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사람들이 강남에 막 입성하려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이제 이재명 시대가 되면은 강남을 사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살려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르겠죠. 그럼 오르면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강남 3구 집값 오른다 어쩐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때부터 규제를 들어가겠죠. 규제. 양도세 중과를 때린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실 남도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1주택자는 아직까지는 그 기본 공제가 10년 거주 10년 보유하게 되면 8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1주택자는 괜찮은데 이제 2주택자나 3주택자는 팔아야죠.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팔아야죠, 당연히. 지금 당장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요가 막 몰릴 때 있지 않습니까? 몰릴 때, 그때 처분해야 돼요. 그때. 갖고 계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직전에. 팔거나 어떤 분들은 뭐 증여한다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근데 증여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팔거나 증여하거나 이제 그때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강남에 있으면은 그냥 팔거나 더 똘똘한 채로 가거나, 그 똘똘한 채로 가는 이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정특공 때문에. 그게 이제 80%면 사실은 그래도 양도세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 또 12억 초과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초과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사실 장특공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1주택자 8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 이제 더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커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당 과세다 보니까 나누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식 명의로 돌리거나, 그럼 이제 세대 분리하면 나눠지니까 어차피. 근데 이거는 세대 같아도 종부세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인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한 채씩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더 똘똘한 채로 가려는 현상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매도 시기를 언제로 저울질을 할 거냐? 초창기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60일 남았지만 이제 선거 또 공약 엄청 쏟아낼 거예요. 네. 그때 또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결과 보고 이제 처분해서 규제 나오기 바로 직전에 처분하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규제 나오기 바로 직전을 네.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이번에도 사실은 간당간당 했던 게, 서울시에서도 토지거래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기사에서 계속 그런 거 떴었어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뭐 부동산 너무 올랐다, 양극화 심화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 뭐 기사가 이런 게 뭐 여러 군데서 뜨게 되면은, 이때는 집을 매도해야 될 시점이구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었던 게, 최근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좀 약간 늦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전에 할 거면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사셔라. 그 외 지역들, 뭐 반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물론 장기적으로 괜찮지만 좀 타이밍적으로는 좀 리스크한 면이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잠실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물린 거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왜냐면 토지거래도 지정되고 나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샀으면, 그죠? 만약 실거주 하실 분들은. 네. 근데 그 직전에 사신 분들은 조금 저는 물렸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또 잘 노려야 되겠. 왜냐면 이게 물렸다 하더라도 강남은 이게 뭐 몇 억 차이니까.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뭐 3, 4억 차이니까, 3, 4억, 4억 차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이제 물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강남 네. 규제가 불구도 뻔하고 오히려 더 똘똘한 하체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어차피 강남을 살리고 네. 변두리 것을 팔게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더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거든요. 이제 잔금을 치렀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개수를 이제 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전세 안 하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부터가 전세 안 받아요.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재명 시대가 진짜 대통령 되고 민주당이 되면 월세 받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똘똘한 채는 더 갖고 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차피 양도세 중간 아니니까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팔 수 있는 거 파는 거고. 그리고 여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1년에 또 두 채 이상 팔면 또 합산되잖아요. 그쵸. 합산과세 되니까 1년에 한 채씩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시기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건 팔자. 팔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다운사이징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운사이징 해서 이제 한 채씩 팔고 남겨놓거나 아니면 현금을 좀 보유하시거나 좀 대출을 갚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사실 강남 이야기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네.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강남 네네. 입구에만 사람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좀 사업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들을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그런 데 위주로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건 아니고 이제 상담을 그런 데 이제 했고, 그런 데는 지금도 분양 신청을 이제 하게 되니까 평수를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단계가 이제 그렇게까지 왔으니까 사업 시행인가가 났고 분양 신청하는 단계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까지 한 거를 다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는 계속 갈 거란 얘기죠. 막차. 근데 이제 초기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초기 재건축은 조금 리스크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고요. 서울시장이 또 바뀌면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아시다시피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또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초기 재건축보다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그런 재건축 단지들 좀 전략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매물을 잡으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한숨 놓으셨다. 그런 데는 가니까. 근데 이제 서울 재건축마저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도권에 마피라는 데 있어요. 마피, 마이너스 P. 수도권에? 네네네. 수도권이죠. 네, 수도권에 이제 입주가 이제 몰려있는 마피 나는 분양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전히 그런 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건축비가 나올 거냐? 저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름 호재가 있고, 또 지하철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데 다 올랐는데 수도권만 안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도 된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솔깃한데? 네. 아니, 이거 네네.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네. 좀 특정 지역 탁 찍어가지고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니, 뭐, 경기 남부 쪽에도 뭐. 남부 쪽. 네, 남부 쪽도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남부는 워낙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서쪽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으로 통하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쪽 지역 중에서도, 요새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이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아무래도 그런 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직장이 몰리다 보니까 집주 근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도 좀 같이 될 수 있는 데여서 그런 데 위주로 하시는 것도, 왜냐면 가격이 너무 싸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출 안 받고. 대출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딱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1억 5천에서 2억이면 네네. 경기 남부의 경부 네. 라인 쪽에 반도체 호재 있는 데다가 네네네. 할 수가 있다. 분양권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네. 그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새 아파트잖아요. 호주머니 아파트. 작으신 분들은 가능하죠. 좋은 전략인 거죠, 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경남이 초고가 시장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이야기했고, 네, 서울의 이제 재건축 사시 이후 조합 네네. 분양 신청하고 이런 네네. 것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시거나 한 채 있으시다가 이제 옮겨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네. 우리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약간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6억에서 한 네. 10억 사이 포지션 계시는 분들은 네네네.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두 채로 해서 두 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가시는 것도 전략이에요. 어? 네, 네. 그렇게. 아니면 이제 혼인 전에
이제 각각 한 채씩 사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전략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싫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합쳐서 그쵸.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지금 재건축이 작은 평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면 큰 평수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걸쳐 놓는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그 4억 정도면은 그래도 초기 재건축 아니고 네. 사업 시행인가 날 지역들. 수도권에. 아니요, 서울에 이거는. 서울에. 있어요. 있어요. 예. 끝나고 나 좀 알려줘. 사업 시행인가가 날 지역들. 조합 설립됐다가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신에 추가 분담금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뭐. 그렇죠. 나중에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지역들도 괜찮고 아예 신축으로 가든지 아예 재건축으로 가든지. 네. 신축은 약간 애매하다. 애매해요,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 많아지면 사실은 뭐 약간 분양가 이하로 살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있잖아요. 뭐 25평 뭐, 예. 그런 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재건축 단지. 그러니까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는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 분양으로 당첨되기가 안 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울 시내 어디든 어렵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산다는 개념으로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아직 안 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성이 왜 안 났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역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작은 평수는 일단 돈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대신에 추가 분담금은 이제 많아지겠지만 뭐 그거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준비하시면 되니까. 일단 하나 그런 거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놔라. 그렇죠. 네. 그 만약 네. 신축이나 아예 신축이 될 만한 것들. 네네. 재건축. 네. 중간에 애매한 뭐 15년에서 25년 차 이런 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저는 반대.